안녕하세요. 문현석의 이맘때, 이제는 내 마음을 만날 때입니다. 네, 신호등 소통법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호등 소통법 오프라인 강의 하는 거 아시죠? 자세한 사항은 밑에 댓글과 댓글란하고 네이버 포웨이 행복연구소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영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실제로 묻고 답하는 과정,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전달하다 보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농담이긴 하지만 이 영업 비밀을 어떻게 다 공개를 합니까? 더 중요한 이야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강의에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함께 하도록 하죠. 그리고 강의는 일방적인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 모임까지 계속 또 진행을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호등 소통법 녹색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전달법을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영어로 그린라이트 톡입니다. 줄여서 그린톡이라고 할 텐데요. 그린라이트 톡.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하지만 뭐 풀이해보면 그냥 녹색불 전달하기 이겁니다. 별뜻 없습니다. 왠지 뭐 그린톡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그린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톡을 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아이메시지를 설명드릴 때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그린톡이 바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그린톡은 아이메시지를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상황, 감정, 그리고 이유. 그린톡은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내면, 네 번째는 부탁입니다.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시청을 해 보신 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도 같고요. 세 번째 내면은 뭘 뜻하는 줄 아시겠죠? 그 감정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 나의 내면의 진짜 욕구를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부탁을 말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상황은 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상황, 그겁니다. 우리가 신호등 소통법에서 먼저 빨간불을 탁 켜서 내 감정이 일어나면 멈추고 바라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분리가 됐습니다. 감정이 분리가 되고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는 연습을 했었죠. 이게 빨간불과 노란불 1번, 2번 단계였습니다. 이 상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떤 일이 탁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매몰되지 않고 멈추고 바라본 후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 판단을 할 수 관찰을 고스란히 할 수 있죠.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욕에 관한 이야기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욕을 하니까 라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분리했을 때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욕하는 건 나쁜데 왜 욕했어? 라고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욕을 하니까 라는 상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니까 아무런 연락 없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니까 그냥 상황만 네가 오늘 1시부터 4시까지 계속 게임만 하니까 상황만 그렇게 개입하지 말고 상황만입니다. 아시겠죠? 감정이 일어나면 빨간불 멈추고 바라보고 감정을 분리하고 이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고스란히 관찰하는, 그래서 그 관찰하는 그 단계까지만, 딱 그 상황, 관찰하는 그 상황까지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네. 이제 그때 일어나는 감정, 요 감정, 고스란히 바라봤던 이 감정. 우리 세 번째, 노란불의 세 번째는 감정 바로 알기였죠. 관찰 능력을 키우면 내 감정이, 진짜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연습할 때 그랬습니다.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막 화를 내죠. 왜 화냈죠? 진짜 감정은 화가 아니었죠? 걱정이었죠, 걱정.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두 번째 감정은 내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이 됐어.
네가 욕을 하니 내 마음이 되게 상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면입니다. 내면은 말 그대로 내면의 목소리였죠. 내면의 진짜 욕구. 우리 공부했습니다. 노란불 4단계 5단계에서 공부했죠. 고스란히 내 내면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네가 욕을 하니 내가 기분이 나빴어. 왜? 내면의 감정은 나도 존중받고 싶었는데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껴졌거든 이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네가 연락도 없이 밤늦게 들어오니 상황, 감정, 내가 많이 걱정이 됐어. 혹은 화를 냈어. 하고 내면의 감정은 나는 네가 걱정이 됐는데 너는 내 걱정을 안 한 것 같았거든 이라고 나의 내면의 욕구를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떨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내 내면의 이야기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관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고스란히 이야기할 뿐이지 그게 너 때문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한 상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거지 그래서 네가 싫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부탁입니다. 부탁. 이 부탁은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부탁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있으니까 네가 바뀌어야만 내가 괜찮아져 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너 때문이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탁이 필요한 이 부탁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주로 어린아이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본인들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살 정도 된 아이가 막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막 옷을 끄집어 당기면서 엄마가 같이 놀아줘 하면서 막 잡아당기면 아이고 엄마 설거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그럼 엄마 설거지 해야 돼? 알았어 하고 아이가 아이 스스로 잘 노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 설거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놀아줘 라고 계속 놀아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인 부탁을 뒤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 하는데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혼자 가서 뭐 책을 보거나 뭐 아니면 TV를 보고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탁이 필요한 이유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했을 때는 부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녹색불 처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상대방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고 또 판단하는 능력이나 어떤 습관, 생활 환경 따라서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고 혹은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다고 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욕을 예를 들면 네가 욕을 하니 내가 기분이 나빴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졌거든. 그러니 다음에는 화가 났을 때 욕보다는 화가 났다고 말을 해줄래? 라고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네가 연락도 없이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니 내가 너무나 화가 났어. 나는 네가 너무나 걱정이 됐거든. 그런데 연락이라도 한 통 없으니 나를 걱정해주는 나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내가 더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 혹여나 다음에 늦을 때는 문자라도 한 통 해줄래? 전화라도 한 통 해줄래? 라고 구체적인 부탁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부탁을 안 하면 좋지만 이제 해야 하는 상황, 어린아이거나 반복적인 이 행동을 했을 때는 부탁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상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을 하고 안 하고는 나에 걸리지만 그 부탁대로 상대방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상대방의 문제죠. 네, 그래서 부탁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톡이 중요한 이유는 설사 상대방의 행동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 계기를 통해서 상대방도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화를 안 내고 고스란히 네가 욕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니 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거든. 그러니 다음에는 욕보다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라고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 줄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뜨끔하겠죠. 이게 싸움도 박수가 이렇게 손바닥에 마주쳐야 싸움이 나는데 이게 손바닥을 부딪히는데 내가 안 부딪혀요. 그러면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 저 사람이 오히려 당황해서 뭔가 좀 다르나 내가 한번 다시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고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법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 스스로만 다독여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전달해야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 나도 변화하고 상대방도 변화하고 이게 기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스스로의 변화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가 대하는 모든 상대방마저도 변화하게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호등 소통법의 매력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호등 소통법은 누구나 다 해야 되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마음을 사용하고 있고 또 말을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등 소통법을 통해서 늘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상대방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관계에 기적이 일어나는 힘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신호등 소통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8시간이죠. 네, 8시간에 거쳐서 신호등 소통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더 부족한 부분들도 물론 영상을 통해서는 많았겠지만 말씀드렸죠. 네,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매달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관계의 기적을 맡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고 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